전문학원의 학과 교육, 면허 취득 절차, 학과 강의 1교시, 2교시, 3교시. 네, 여러분 지급해드린 책에 대한 목차예요. 네, 학과 교육 3시간, 장례 진행 4시간, 도로 주행 6시간. 네, 지금 오늘은 다 합격을 해갖고 오셨었는데 합격을 안 하셨을 경우는 학과 교육 3시간 받고 필기시험 보고 장례 기념하고 도로입니다. 자, 그때 학과 교육 받고 필기시험 봤는데 필기시험이 떨어지면 오늘 뭐 당연히 시험 같은 장소 그곳에 가서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 면허시험장 어디든지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내가 처한 곳에서 가장 유리한 곳을 써서 필기시험을 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떨어졌으면 내일 다시 볼 수 있는데 장례 기능이나 도로 주행은 오늘 시험이 불합격했다. 그러면 바로 시험을 내일 다시 못 보고 3일 뒤에나 재시험이 가요. 요거는 1, 2점뿐만 아니고 이정수형도 마찬가지, 대형도 마찬가지. 불합격되면 바로 그 다음날 재시험이 불가능하고 3일 뒤에는 그 이유는 좀 연습을 더 해서 시험을 보려는 숨은 함의가 있겠죠. 네, 그때 재검정료와 시간당 보충교육비가 발생합니다. 도로도 마찬가지. 네. 근데 여기 당 학원은 다른 학원과 달리 다른 학원은 장례 기능 시험이나 도로 주행 시험은 한데 모아서 토요일 날 같은데 아주 시험만 보는 그런 학원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장례 기능 4시간, 도로 주행 6시간 끝나면 마지막 끝날 시점에서 바로 시험을 본다. 이종소형은 10시간, 대형도 마찬가지 10시간 끝나면 즉시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면허증 발급 시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도로 합격하면 응시 후에 합격 도장을 찍어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바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합격했다 해서 연습면허 가지고 추가로 연습하다가 사고가 나면 연습면허도 취소되고 합격도 취소되고 불상사가 발생하니까 합격됐으면 바로 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연속 운전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 운전 자격은 합격 기준이 아니고 면허증 발급 기준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용어의 설명. 차선, 라인,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가 됩니다. 차로, 차선으로 구분한 차가 다니는 길,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이때 차도의 도자는 길도자다. 차가 다니는 곳은 차선이 아니라 차로이기 때문에 2차로 도로, 차로 변경이 더 맞는 표현이다. 그 얘기는 더 맞는 표현은 2차선 도로, 차선 변경 이렇게 쓰는 사람도 왕왕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2차로 도로, 차로 변경이 더 맞는 표현이다. 중앙선, 센터라인, 차마의 통행은 방향들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 또는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를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안전표지란 이거 중요한데 저쪽에 좀 돌려주시죠. 교통 안전표지, 트래픽 세이프티 사인, 주의 표시, 규제 표시, 지시 표시가 메인 기능인데 주의 표시는 노란색을 황색을 기억하고 규제 표시는 빨간색, 적색을 기억하고 지시 표시는 푸른색, 청색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안전 표시는 교통 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이렇게 표지판이나 또 도로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동에 말한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주의 표시가 중요한데 주의 표시는 황색배경에 이렇게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분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 미리 안전 조치하도록 알리는 표시이다. 규제 표시는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알리는 표시로서 신호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고 특징이 빨간색을 기억하라는데 빨간 원형띠를 이렇게 두고 있다. 근데 예외적으로 끝에 가서 천천히, 양복 두 가지는 역삼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일시정지, 정지 스톱은 팔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지시 표지는 통행방호, 통행구분 등 지시를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인데 바탕색이 청색이다. 청색 바탕색을 띄고 있으면 묻지에도 빠지지 말고 지시 표시다. 이렇게 안전표시 문제가 쭉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다음 안전표시 중에서 지시 표시는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중에 지시 표시가 몇 번이죠? 네, 3번. 이유는 청색을, 바탕색을 청색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304번 회전교차 표지는 이렇게 있네. 근데 회전교차 표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노란 바탕색에 사인이 들어가 있으므로 주의 표지로서의 회전형 교차 표지고 요거는 청색 바탕에 있어서 지시 표지로서의 회전 교차 표지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안전 표지 중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규제 표지는 몇 개인가?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몇 번 있죠? 3번. 그리고 아까 규제 표시 빨간 원액들이 들고 있는데 예외사항으로 3개가 예외사항이라는데 예외사항 3개를 갖다 놓고 규제 표시가 몇 개인가 이렇게 그래서 답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 풀 때 3번이면 3번 찍고 또 모르는 문제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냥 3번 찍고 그래서 시간을 3번 하는데 다음 또 참화의 통행에서 참화는 뭘 뜻하죠? 참하고 마, 그죠? 그럼 마는 무슨 마자죠? 네, 말마자. 네. 여기 보실 때 도로교통법 제1장 조칙 제2조 정의 17번째 정의에 참하라 하면 다음 강목의 차와 음화를 말. 이거를 정의를 풀어보면 마 속에는 우가 내포되어 있어가지고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우는 뭔지 알죠? 서울 땡땡, 네? 남양 그죠? 우유할 때 우자, 소우자예요. 요거는 말문자, 차와 음화를 말. 자, 그래서 여기서 감옥, 차라 하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차는 영어로 하면 비어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비어클? 발음이 좀 괜찮은가요? 비어클. 아까 뭐 동영상 볼 때도 영어 정말 나왔을 때 비어클. 비어클이라 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번 자동차, 이게 카죠, 모터카. 2번 건설기계.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인데 그거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서부터 콘크리트 믹서 트럭, 또 덤프 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전기, 콘크리트 믹서 펌프, 천공기,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 콘크리트 믹서 재생기, 도로버스 트럭, 3톤 미만 기계차 이런 것들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인데 이걸 다 차단한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잖아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뭘까요? 오토바이
오토바이인데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자동차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1, 2종 면허가 있으면 요거는 당연히 자격이 부여가 돼요. 근데 여기서도 따지는 게 수동이면 자동 수동을 다 할 수가 있고 자동이면 수동 변속 장치가 없는 스쿠터만 가능해요. 그리고 요거는 국내용이고 외국에 나가서 이 자격이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126cc, 1cc가 크면 그때부터는 자동차라고 하는데 이륜 자동차, 이종 소형 이륜 자동차라고 하고 요거는 대형 면허를 따도 안 되고 특수면허를 따도 온리와 요거 전용으로 이종 소형 면허를 따야만 되고 외국에서는 요거가 있는 게 그래서 베트남에서 교포가 교민이 음식 장사를 하는데 베트남 공안한테 오토바이 타다가 많이 금전적인 그 저기를 하나 그래서 운전면허가 있어도 티켓판인데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여기서 따랐어요. 그래서 외국에 베트남 여행 가 동남아시아 여행 가서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렌트해서 구석구석 구경하고 싶으면 이륜 자동차, 이종 소형 면허를 따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신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해서 도로에서 운전됩니다. 요거를 기억한다. 근데 비에클이 아닌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고연포주의 무사차, 노약자형 보행기, 그 다음에 실외 이동 로봇 등 행정안전보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 실외 이동 로봇이 이 법을 도로교통법은 몇십 년 전에 만든 건데 그 당시에는 실외 이동 로봇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거기다 또 작년 10월 달부터는 실외 이동 로봇을 치면은 사람을 치는 것 같은 인사사고와 같은 처벌을 받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면허 있으신 분도 면허 따시는 분들은 앞으로 길에서 실외 이동 로봇을 만났다 그러면 사람을 만난 것처럼 인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피해가든지 일시정되든지 조심해서 사고가 안 나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니까 무슨 실외 이동 로봇 산업을 보호한다든지 뭐 어떤 측면에 차이가 있겠죠. 자, 남북에서 우마처럼 교통이나 운수에 다니는 것은 가축을 말한다. 가축이라고 하면 당나귀, 낙타, 사슴, 또 염소 등등을 말한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길 가는 데 오늘은 다 필기시험 합격해서 같지만 필기시험 보는 사람 같은 경우는 길 가는 데에 구역이 설명이 안 된다. 1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설치한다. 2번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번 안전표시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다.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4번 맞춤 여쭤보면 답은 4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중앙선의 종류 실선 시를 쭉 늘띄는 것 같이 연결된 흔히 오는 순인데 이렇게 심하게 실선은 차로 변경과 주차 등을 제한하는 차선이다. 실선 복선 실선과 똑같은 의미이지만 제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실선을 두 줄로 그어놓은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 금지 표현으로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돼. 세 줄은 있지도 않지만 세 줄이 만약에 있다면 죽어도 안 돼. 이렇게 그 뜻이 점선 차로 변경과 진입 통과가 허용되는 차선입니다. 실선과 점선 쪽에 있는 차량은 차로 변경이 가능하고 실선 쪽에 있는 차량은 차로 변경이 금지된다. 자, 흰색 차선 도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선으로 차로와 차로를 구분한다. 점선 실선의 의미는 중앙선과 동일하다. 파란색 차선
도어서 중형차를 의미하는데 형태에 따라서 일반 차량도 지급한다. 여기서 어떤 때는 노란색, 황색을 쓰고 어떤 때는 흰색, 백색을 쓰고 그 구분할 수 있나요? 오늘은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실 것도 같은데 이따 좀 알려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지그재그 차선 서행하죠. 서행하죠는 즉각 정지할 수 있는 속도 20km 미만, 예를 들어 10km 정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해야 할 장소에 지그재그를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최고 속도 제한 얼마죠? 그냥 막 얘기도 돼요. 장롱이요. 아니 그거 상관없지. 기억이 안 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그냥 생각나는 대로. 네 맞아요. 또 50? 또 70? 그래서 두 가지 맞습니다. 30, 50. 그러니까 처음 법을 만들 때는 30부터 만들었는데 지금 다니다 보면 좀 넓은 도로는 50km, 또 이민도로 같은 경우는 30km. 그것도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서울부터 시작한 게 20km도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50, 30, 20도 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장래 기능 합격하면 그 AB 코스가 저기 안양대학교 정문학교 지나가는데 거기는 최고 속도 제한 50km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BD 코스 여기 손원초등학교 앞에 가면 어린이 보호구역 최고 속도 제한 30 있어요. 네.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 보호구역 이럴 때는 지정 속도를 일순간이라도 초과되면 바로 시험 볼 때 실격이에요. 도로 시험 볼 때. 근데 그 얘기는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10km의 여유가 있어요. 50 같으면 플러스 10, 60 미만, 50까지는 속도 위반 실격이 안 돼요. 40이면 플러스 10, 50이면 45까지, 30이면 플러스 10, 40이면 39까지 이런 식으로. 근데 39, 뭐 29, 49 이하면 69이라면 불안하잖아요. 한 5km 정도는 좀 복잡한 데는 다니다 보면 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규정 속도가 한 5km 정도는 더 걸리더라고. 그래야 시간을 세이브하려고. 근데 여기는 코스가 거의 뭐 기역자, 미역자, 미육자, 뭐 이렇게 리을자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여기 길이 단순해서. 그래서 50km면 50km 초과 안 해도 미만으로 46km 다녀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좀 차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험 보셨으니까 최근에 보신 분이 맞추면 좋겠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권자, 관리권자가 누구죠? 시장. 맞아요. 딱 따르면 어떤 문제는 시장 등, 어떤 문제는 시군구 구청장. 그래서 시자만 알면 이거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권자, 관리권자는 시장 등 또는 시군구 구청장입니다.